안녕하세요. 시와빠 체리 농장입니다. 오늘은 4월 20일이고요. 오늘 비가 오네요. 그래서 하우스에서 지금 순짓기 작업을 하고 있는데 3일째 하고 있습니다. 막바지 마지막 한 줄을 스파트 하고 있습니다. UFO 수영이나 KGB 수영 같은 경우에 순짓기 작업을 열심히 하게 되는데, 순짓기 작업이 그 시기가 있어서 지금 그제, 어제, 오늘 이렇게 순짓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수영은 모르겠지만 UFO 수영 같은 경우에는 순짓기 작업을 안 할 경우에 이렇게 4월 20일 정도 되면 순이 이렇게 길어나게 되는데, 이런 순들이 길어나게 되면은 바깥쪽으로 벌어지게 돼서 햇빛이 아래쪽으로 투과되는 걸 방해하게 되죠.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꽃눈들이 형성되는데 약간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UFO 수영 같은 경우에 순짓기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4년차 키우고 있는 이런 나무들은 위에 절단 전정을 하고 나서 한번 올라가 볼까요? 2m 50까지 이 중방이 지금 2m 50인데요 2m 50 높이까지 순차적으로 절단 전정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높여가게 되는데, 이런 절단 전정을 하게 되면, 여기 절단을 했죠. 여기. 절단 전정을 하게 되면 절단 부위 끝에 보통 3개, 4개 이렇게 순이 길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길어나는 순들을 한 3개, 4개를 그대로 키우게 되면은 여기가 이렇게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아래쪽에 이쪽으로 지금 결과를 시켜야 되는 꽃눈들이 형성돼야 되는데, 이쪽으로 햇빛이 들어오는 걸 막아서 이쪽에 눈들이, 꽃눈이 형성되는 걸 방해하게 되죠. 그래서 위쪽으로 연장할 가지, 가장 위쪽으로 형성된 가지만 남기고 이렇게 순짓기를 하게 됩니다. 보통 손으로 하기도 하고 가위로 하기도 하는데, 이게 순짓기 작업이 엄청 손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첫날은 손으로 하다가 이튿날부터 가위를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을 지워주게 되면은 이 제일 위에 있는 가지만 이렇게 크겠죠? 이렇게 쭉 뽑아 올리고, 이쪽 아래쪽에 있는 가지들은 한 3-4마디 남기고 잘라서 꽃눈으로 형성되라고 이렇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마지막 순이 위쪽으로 강하게 커 오르겠죠. 그래서 한 1년 크게 되면 보통 1m 이상 크게 되는데요, 한 50cm, 60cm에서 절단을 해서 또 다음 해에 작업을 또 이어가게 되죠. 예전에는 제가 이런 순들을 정리를 안 하고 키워본 적이 있는데, 너무 꽉 차버리고 번잡해서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꼭 해줘야 될 작업이니까 하게 되는데,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UFO 수영을 코쟁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정밀한 수강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작업들이 아마 정밀한 수강 관리가 필요한 작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나무는 올해 4년차고요. 첫해 왼쪽으로 눕혀서 키웠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가지가 더 오래된 가지고, 이쪽에 있는 가지는 1년 늦은 가지라서 꽃눈 형성을 보면 조금 왼쪽 가지들이 더 많이 착생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올해 지나면 아래쪽에, 이쪽에 있는 눈들이 다 꽃눈으로 바뀌어서 아마 내년에 착과가 될 겁니다. 보통 4년차에는 한 1kg에서 3kg 그 정도 수확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는 6년차 나무인데 올해 수정은 잘 된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는 나무도 있는데 홍수봉 베니테마리 이런 품종은 하우스라서 그런지 쌍자가가 많이 발생을 했고요. 레이니어는 쌍자가가 별로 없고 수정도 좀 양호하게 된 듯 합니다. 올해 이 하우스에서 한 500kg 정도 수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잘 관리해서 목표를 한번 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무는 잎도 없이 그냥 착과만 돼가지고 위쪽에 잎수가 부족해서 숨짓기를 하지 않은 나무도 있고요. 이 나무는 이게 꽃이 너무 많이 펴서 조금 적과를 해줘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수세를 보고 나중에 판단해서 적과를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6년차에는) 5kg에서 한 8kg, 많게는 10kg 정도까지 수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제가 3m 간격으로 식재를 했는데 앞에 있는 나무를 보면 주지가 11개죠. 착과가 잘 된 가지도 있고 잘 안 된 가지도 있고 하는데 한 나무에 한 6, 7년 차에 1kg 정도씩만 수확을 해도 충분히 많은 수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UFO 수영의 최대 장점이 통풍이 좋고 햇빛을 가리는 가지들이 없어서 과일도 크고 직립형으로 자라기 때문에 과일도 크고 맛도 좋고 그런 것 같습니다. 최대 장점은 관리하기 편하다, 작업하기 용이하다, 방제가가 좋다, 그런 정도. 여기는 이제 버건디 펄이 있던 자리인데 작년에 나무를 접목해 가지고 작년에 이제 주지 2개를 키웠고요. 올해 양쪽으로 벌려서 수간을 채우려고 지금 키우고 있는데 이 자리가 상당히 넓은 자리라 한 5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강하게 키워서 수간을 확보하는데 올해 중점을 두도록 하고, 이 나무는 이제 버건디 펄인데요. 수정은 나름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워낙에 버건디 펄이 낙과가 아주 심한 품종이라서 제가 올해는 아예 손을 안 댔습니다. 순짓기도 안 하고 모든 작업을 안 하고 이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관리를 한번 해보고 그래도 낙과가 된다 그러면은 한번 조치를 취하든지 하겠습니다. 까다로운 품종이긴 한 것 같아요. 이 레이니어나 이런 품종에 비해서. 여기는 베니테마리라는 품종인데 상당히 쌍자가가 많이 발생을 했네요, 올해. 이 쌍자가가 발생하는 이유는 수정이 뭐 너무 잘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이 꽃눈이 분화가 되는 시기가 보통 6월 중순 그 정도에 이제 6월 15일에서 한 25일 한참 수확하고 있을 때 그때 꽃눈이 분화가 되는데, 그때 너무 온도가 높을 때 씨방이 2개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엄청나게 쌍자가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특히 이런 쌍자가가 많은
품종이 있죠. 홍수봉, 좌등금, 베니테마리, 그리고 흑자색 품종에서는 타이톤이 대표적인데, 러시아 파로도 조금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노지보다는 하우스에서 특히 심한 걸 보면 이 온도 관리가 중요하다. 꽂는 분화시기 때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추정이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어제 실바코라는 살균제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균핵병 예방 방제를 마쳤고요. 지금까지는 한 알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보시면 레이니어는 이미 수정이 돼서 한참 크고 있는데, 늦게 펴가지고 제 수정을 마치고 이제 어제 아침에 볼을 뺐는데, 레기나라는 품종하고 여기 보면 지랏이라는 품종하고 개화가 늦어서 이제 수정을 마치고 꽃잎이 이제 떨어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지랏이라는 품종이 곡성 관내에서 품질도 좋고 과도 크고 맛도 좋고, 수확 시기는 한 6월 18일에서 한 20일 사이에 서가는 품종인데, 수정의 문제가 개화가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수정이 잘 안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 밭 같은 경우에는 레기나라는 품종하고 같이 심어져 있어서 수정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올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늦게 피는 품종이라서 레기나나 블랙골드, 좌등금 이런 품종하고 섞어서 심으면 수정이 잘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워낙에 이제 과실 품질이 좋은 품종이라서 중만생종으로 인기가 높은 품종이죠. 저도 이 한 주를 전부 다 지랏을 심었다가 수해나서 죽은 다음에 레이니어를 심었는데 조금 후회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추후에 기회가 되면은 단일 품종 과원으로 한번 조성을 해볼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어제 밤에 하우스 불 켜놓고 열심히 순짓기 작업을 완료했고요. 마지막에 한 가지를 남기고 나머지는 다 제거를 해놓고, 옆으로 나온 가지들도 순짓기를 해서 짧게 아래쪽 눈들이 꽂는 형성에 방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준 상태입니다. 이렇게 그 순짓기를 했다 하더라도 한 5일 정도 지나서 보면은 미처 하지 못했던 가지들이 막 옆으로 튀어나오고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 그때 또 한번 추가적인 순짓기 작업을 하도록 하고, 지금까지는 순조로운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남았는데 마지막 정리 작업하고 저는 점심 먹으러 가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